의식학장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직면하는 것,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 직면, 이것도 뭐 안다, 인식하다 비슷해요.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확장하는 것, 의미와 가치는 깨닫고 그것을 더 확장을 해야 돼.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또 사람과 상황의 연결과 차이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 대표적인 의식학적 질문이죠. 걔랑 걔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얘랑 얘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대화 중간중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원인이 밝혀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기법. 우리는 밖에 나오는 언어와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와 행동을 보면서 유추하는 거죠. 감정은 어떤가, 사고는 어떤가, 인식은 어떤가, 의미는 어떤가, 가치는 무엇인지, 존재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늘 수면 하에 숨겨서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관찰과 지식이 있다면 이것을 잘 민감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 기술을 배우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비잉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신념, 이것도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게 하죠. 이 신념이라는 것은 좋은 신념이든 나쁜 신념이든 다 가치에서 나오죠. 이 사람의 가치 스타일에서 나옵니다.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 당신이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요? 어떨 때 가장 편하세요? 어떨 때 가장 즐거우세요?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언제세요? 자, 이런저런 질문들을 통해서 지금의 심정을 자연으로 비유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은유 비유. 과거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의 차이는 뭔가요? 현재 하는 일과 꿈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당신의 상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입장 바꿔본다면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쭉 이런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고 낙관론자들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는다. 하늘과 땅 차이죠. 네, 우리는 밑에 거 해야 될 것 같아.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는 시각,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죠. 어떻게 이들의 시각을 모든 게에서 어려움을 찾는 사람을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게 만들어줄까. 네, 우리의 직업이죠. 좁은 시각에서 보면 진짜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어. 아유, 저게 뭐지? 뭐 기둥인가? 나무 토막인가?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전체를 큰 시각으로 보니까 아, 코끼리구나. 코끼리는 귀가 크고 이빨도 생기고 저런 표정이네. 예, 시각을 확대하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더 확장하면 맥락까지도 볼 수 있다. 그 환경, 살아가는 생태계, 무리들, 교류하는 방법,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의식을 확대하면 관련된 주변 환경과 전체 맥락이 보인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죠. 다리만 보는 것도 아니고 몸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전체 맥락을 통해서 이분의 원인 파악도 하고 해결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독수리의 눈으로 위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면 중요한 것들, 솔루션이 보인다. 자, 코치는 이제는 실습과 임상을 많이 거치다 보면 그냥 순간적으로 이 독수리의 눈이 돼서 전체를 보게 되겠죠. 순간적으로 한 5분, 10분 대화하면 이분의 맥락이 보여. 패턴이 보여. 신념이 보여. 네. 그것을 계속 우리는 수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역량만큼밖에 고객을 이끌어 줄 수가 없다. 우리가 독수리의 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고객도 독수리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해줄 것이요. 내가 내 자신이 그것을 할 줄 모르면 고객한테 그런 길로 인도할 수가 없죠. 먼저는 항상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건강 체크하면서 본 것도 내가 아픈 것을 알아챈다. 원인이 뭔지 분석해 본다.
그다음에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세 가지로 나 자신도 항상 수시로 순간순간 보는 거예요. 나를 순간순간 관찰하고 느끼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수많은 의식, 그게 의식하는 거야. 나는 의식하고 있다. 나는 잠자고 있다. 아니야, 나는 의식하고 있다. 내 몸이 어디가 어떤 사인이 오는지 의식하고 있다. 네, 이런 의식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나를 계속 관찰하며 느끼고 있고 나의 생각도 내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두더지는요. 두더지의 눈이야. 얘는 평생 나무 뿌리하고 나무 밑둥밖에 못 보고 살아요. 이 두더지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 한쪽 측면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더지 눈으로 좁게 단면만 보면 진짜 이슈와 의도를 찾을 수 없고 변화를 도출하지 못한다. 자, 우리의 시각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두더지 시각, 독수리 시각. 독수리 시각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자, 의식 확장 질문은 어떻게 하냐. 고객이 표면적 이슈를 내놔요. 우리 애가 공부 안 해서 속상해 죽겠어요. 네. 이것은 공부 안 해서 속상하다. 그것이 문제, 공부 안 하는 게 문제다. 자, 이런 이슈를, 표면적인 이슈를 내놨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 우리는. 진짜 이슈가 뭔지.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어떤 현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 우리 아이는 학교 가서도 놀다가 늦게 들어오고요. 해가 져야 들어오고 8시, 9시에 들어오고요. 들어와서는 차려놓은 밥 먹고는 지방으로 들어가서 게임해요. 자, 내면에 숨겨진 이슈. 아이가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들어와서도 보니까 부모랑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자기 방으로 탁 들어와서 또 게임에 몰입해. 심각한 문제가 더 있을 것 같다. 예, 그것을 알아차려야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의 질문들은 그 문제를 탐구하는 질문으로 점점 들어가야 돼. 그러고서 강력한 질문도 하고 통찰 갖게 하고 피드백하면서 가치 신념 의식 확장을 해야 돼. 자, 어머님은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분이 가치를 찾아요. 의미와 가치. 아, 공부 잘해서 남들처럼 반장도 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거죠.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궁극적으로? 아, 취직 잘해서 좋은 회사에 가서 좀 돈 걱정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자녀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군요. 자녀에 대한 가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진짜 목표고 가치야. 공부 안 해서 속상해서 미워 죽겠어. 진짜 미운 게 아니라 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고민하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탐구해야 돼. 자, 탐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심층적으로 있었는데 얘로 끝나서도 안 돼. 우리의 질문들은 이거예요? 아니군요. 이거예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는데? 얘랑 어떤 관계인데요? 당신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면 휴일날은 어떻게 지내요? 공부가 막힐 때마다 얘는 어떻게 해결해요? 답답한가? 떨어지는 성적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그럼 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러면 학원이라도 보내야 될까요? 지가 학원 가기 싫으니까 과외 선생을 아예 집으로 오라 해서 붙여버릴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하여간 얘가 그러면 뭘 좋아하는지 찾아가지고 그 좋아하는 거 할까요? 계속 탐구해 가야 돼. 탐구. 그래서 결론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그거에서 동기부여받아서 공부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좋은, 성격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인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뭔가 방법을 계속 찾는데
한두 가지로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것들이 이런 거 하려고 배우는 거죠. 계속 탐색하고 탐구하고 호기심을 갖고 또 물어보고 깨닫고 내가 직관이 오고 통찰이 온 걸 피드백하고 그러면서 그 피드백을 받아가 고객이 아하 참 내가 그걸 빼뜨렸네 하고 깨닫는 장면들이 나오고 또 직면하고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쪽에서 할 것들이 더 많구나.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을 더해야 되겠구나. 집에 와서 가방 던지고 방으로 들어갈 때 내가 먼저 말을 걸어주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자. 대안을 찾아서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수많은 실행 계획들 가지고 고객의 진짜 의도와 이슈 찾아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다. 네, 의식 확장 질문들은 이렇게 고객이 내놓은 것이 다가 아니다. 그 밑에 수많은 부모님의 의미, 가치, 사상, 철학, 역사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거는요. 자기가 옛날에 부모한테 받았던 그런 패턴들을 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해요. 그러니까 역사도 알아야 돼. 역사. 자기는 어릴 때 어떻게 무엇을 원했나 부모님은 어떻게 했나 그럴 때 기분이 어땠나 지금 당신이 그럴 때 아이의 기분은 어떨까요? 자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파헤치고 자를 건 자르고 또 확장할 건 확장하고 하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려고 한다. 문제를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나요? 자, 우리가 던져줄 질문들이에요. 고객이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측면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지.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서 한번 보세요. 왼쪽에서 한번 보세요. 그럼 이번엔 밑에를 한번 볼까요? 자, 그랬더니 정리된 게 뭡니까? 깨달은 게 뭡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뭡니까? 그거 해주는 거야, 우리의 스킬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기. 아이에 대해서 사실은 뭐고 부모님이 판단하고 해석한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식별하기도 했죠. 말과 행동에 불일치가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질문해준다. 당신은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죠? 직관과 통찰로 꿰뚫어보기, 인식을 발견하기. 누구나 인정하는 나의 리더십 강점은 무엇일까요? 나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게 조아리의 취향 질문들이었죠. 예. 가치라는 것은요, 여러분,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있고 결과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 있죠. 성격 스타일에 따라서도 C형은 과정을 소중히 해. D형은 결과를 소중히 해. 이렇게 좀 성향이 달라요. 그런데 과정은 가치에 집중하는 행동이에요. 그 단계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 다음 단계로 간다. 예. 그래서 과정은 가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과 중심의 사람은 과정을 좀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많은 말 필요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결과만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성과를 빨리 내고 싶어서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가치도 소중히 하면서 결과를 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네. 이게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도 기업들은 성과 빨리빨리 내주고 결과 팍팍 내줘야 승진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적합하게 잘 얼라인해 가면서 하는 것이 최고죠.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라. 과정이 옳지 않으면 결과가 무너진다. 가치 중심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가치 중심으로 결과를 냈을 때는 그 결과가 지속성이 있어. 또 그런 거 또 만들고 또 내고 또 내고 해도 무너지지가 않아. 근데 결과에만 집중해서 가치나 과정을 좀 간과하는 경우는 빨리 결과를 내도 걔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지속되지 않고. 그런 다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객들의 결과를 뽑아낼 때도 그런 점을 좀 주의해 가면서
하면 좋겠죠. 강력한 질문 배웠고요. 자, 우리의 대화는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이 있어요. 우리 8가지 스킬에는. 들어가는 문은 목표예요, 목표. 나가는 문은 실행 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들어와서 안에서는 강력한 질문, 경청, 신뢰, 존재감, 마인드, 자각 도출 등 여기는 순서가 없어. 순서가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신뢰했다, 존재감했다, 마인드했다가 경청했다, 자각 도출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예, 여기는 순서가 없지만 예, 목표는 처음에 잡고 실행 계획은 끝에 잡는다. 요 순서는 정해져 있어. 질문에는 방향이 있다. 위에서 하는 질문 높이 높이 올려주자. 도전하고 더 많이 하게 하고 힘내게 하고 열정나게 하는 거. 넓게 넓게 하는 질문이 있다. 많은 아이들 또 뭐 있어요? 다른 눈으로 보면 뭐가 보일까요? 다른 상사라면 이때 뭘 할까요? 완전히 창조적인 거 한다면 뭐 할래요? 새로운 거 하려면 뭐 이렇게 계속 많은 것을 보고 찾게 하는 거. 자원 질문들이 거의 그런 거죠. 깊게 보게 할 수 있다. 예, 의식 확장 질문. 문제를 분석하게 하고 신념을 다룰 때, 감정 다룰 때 다 깊은 질문들이에요. 작게 작게 자르기. 예, 실행 계획과 목표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아침에는 뭐하고 점심에 뭐하고 저녁에 뭐하고 이렇게 계속 잘려져. 작게 작게 작게. 자, 질문을 8가지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4개의 방향성으로 보고 질문을 한다면 아주 쉽다. 스킬의 구조 보면은 강력한 질문은 위로 올려서 동기를 강화해서 새로운 도전과 창조를 갖고 목표 이루게 하고, 의식 확대 질문은 밑으로 깊이 파서 결국은 동기를 강화해서 깨달음과 의식을 확장해서 목표 이루기. 다 목표 이루려고 하는 질문들이에요. 우리의 질문들에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질문에는 수준이 있다. 자, 우리는 KAC 때 한 50점까지의 질문했죠. 이제는 70점 이상을 해야 돼요. 70점 이상은 가능성과 방법을 찾게 해야 되고 열정과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강력한 질문, 의식 확장 질문들을 한다. 이제 우리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물론 이 질문을 안 하는 건 아니야. 쓰지만 문제 해결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부수적인 질문으로 쓰죠.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이 70점 103짜리의 질문들이다. 질문의 효과는 정확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지금 그 사람의 이슈에 가장 적합한 걸 던졌을 때 그럴 때 고객은 거기서 콕 화살 맞은 것처럼 핵심을 딱 자극을 받게 되고 어떨 때는 깜짝 놀래기도 하죠. 헉! 어떻게 알았지? 나의 급소를 찔렸네.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런 질문들이 강력한 질문이고 의식확장 질문이죠. 예, 그런 질문이 사람을 직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자, 질문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코치의 실력은 질문의 정확도가 말해준다. 질문을 많이 배웠지만 알고 있는 걸 다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질문이라도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사용할 때에 비로소 효과적이다. 네, 이것을 기억하고 정확한 질문, 좋은 질문은 끊임없는 통찰과 자주자주 하는 실습에 달려있다. 실습, 학습, 통찰, 이 정확도를 올려준다. 질문은 깨달음을 주는 가장 강력한 툴입니다. 질문은 요거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요거 8가지.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잠재력을 일깨워 준다.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한다. 동기와 열정을 올려준다. 직관력과 통찰력을 일으킨다. 솔루션을 보게 한다. 가치를 강화한다. 희망을 준다. 네, 질문의 역할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것도 배웠고. 자, 요것은 이따가 오늘 할 거예요. 성장의 7단계. 자,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